61년생부터 69년생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이만큼 받으면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난 분들 중 이 사실을 몰라서 몇백만 원을 손해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기덕 씨는 1965년생이고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90만 원씩 받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민석 씨, 저 큰일 났어요. 연금은 많이 받는데 왜 통장에 찍히는 건 훨씬 적죠? 저는 김기덕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생기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모르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내 이야기일까?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22년 차 복지 전문가 정민석 PD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연금과 각종 복지 혜택을 지켜드리기 위해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금빛 인생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나올 중요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1년생부터 69년생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덕 씨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퇴직 후 그동안 열심히 부었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한 달에 19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민석 씨, 이거 왜 이래요? 190만 원 받는다더니 16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덕 씨 이 금액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세금까지도 조금씩 빠져나가요. 김기덕 씨는 그제서야 연금은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왜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하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즉 190만 원을 받으면 13만 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결국 매달 15만 원 가까운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세라는 세금도 부과됩니다.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몇만 원이라도 매달 빠져나가면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사라지는 셈이죠. 김기덕 씨의 경우를 다시 계산해 보면 19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약 14만 원, 세금 약 6만 원이 빠져나가서 결국 실제 수령액은 17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나도 국민연금 많이 받게 됐는데 실제로는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까지 챙길 수 있는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특히 1961년부터 1969년생 분들은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세대가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면서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박모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7년생이신 박춘석 씨는 국민연금을 월 180만 원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박춘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억울해요. 연금은 많이 받는데 왜 생활은 더 빠듯하죠?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건강보험료 14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고 여기에 연금소득세 7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춘석 씨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59만 원 정도밖에 안 됐죠. 여러분, 180만 원과 159만 원. 표면상으로는 21만 원 차이지만 1년이면 252만 원이나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 2천 원입니다. 1년에 41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 기초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기준으로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인 정액은 월 228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 일부가 소득인 정액에 포함돼서 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을 조금 줄이는 편이 전체 금액으로 보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불리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손해를 최소화하고 기초연금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평생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중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65세에 월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70세까지 5년을 미루면 월 21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약 7.2%씩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작정 늦추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다른 소득 여부, 그리고 생활비 필요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분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분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는 대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월 200만 원이라면 전액 받으면 기초연금이 끊기지만 150만 원만 받으면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184만 2천 원을 받게 되고 여기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빼더라도 실수령액이 전액 수령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소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일부를 줄여서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임대소득이 30만 원 있다면 이를 줄이는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 상담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규모, 소득 구조, 생활 패턴에 따라 최적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이나 동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전화는 1355번으로 하시면 되고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복지 혜택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만난 이모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64년생 이모 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으셨고 여기에 집 임대료로 50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 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생긴 거죠. 하지만 문제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무려 16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결국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8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이모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 저는 40년 가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면 정말 허탈하네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이 합산돼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예상 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했을 때의 상황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1355 상담 전화를 통해 내 예상 수령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1년생부터 69년생 분들은 지금이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남아있고, 이미 신청했다 하더라도 1년 안에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략적인 금액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1355로 전화하면 내 예상 수령액과 건강보험료 부과 예상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월 228만 원 이하의 소득인 정액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임대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소득 구조를 조정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매달 30만 원 있다면 이를 줄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편이 연간 수입으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금 수령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전액 수령 대신 부분연금을 선택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총수입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령 시기를 늦춰 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 상황, 건강 상태, 생활 패턴에 따라 최적의 해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사무소, 복지상담센터 등 무료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 폭탄과 기초연금 탈락이라는 이중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금액이 많을수록 생활이 여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인상, 세금 부과, 기초연금 탈락이라는 세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전체 손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 씨는 국민연금을 월 250만 원 받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225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B 씨는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고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빼도 실수령액이 약 170만 원을 넘습니다. 금액만 보면 어 씨가 월 100만 원이나 더 받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차이는 약 5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연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번 연금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면 바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필요하면 연금 수급을 연기하거나 부분 연금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들도 1년 이내라면 변경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제 단계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준비하셔도 앞으로 받을 연금과 복지 혜택에서 수백만 원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 점검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다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세금 부담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 받는다가 아니라 얼마를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내가 연금을 전액 받을 경우와 부분 연금을 받을 경우 또는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65세에 월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70세까지 미루면 약 2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입니다. 국민연금 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초연금 기준인 월 228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금액이 초과해도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소득 조정입니다. 임대료를 일부 줄이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이자 지급 방식을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전문가 상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사무소, 시청 복지과 또는 노후 재무설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세요. 이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초연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어안은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월 200만 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약 14만 원, 세금 약 7만 원이 빠져나가면 실수령액은 약 179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비하는 국민연금을 부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월 150만 원만 받고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약 12만 원, 세금 약 5만 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167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는 월 12만 원 정도지만 비하는 기초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노후 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국민연금 수령 방식과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한다면 건강보험료 폭탄과 기초연금 탈락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조금만 미리 준비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더 강력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금빛인생이 함께하겠습니다.